점점 더 끔찍한 내란 음모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백령도 계획이라는 백령도 사살 계획 네. 이 단어가 언론에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를 체포해서 백령도로 보내면서 그 가는 길에 가는 와중에 북한이 공격한 것으로 해서 다 사살하겠다 이런 계획을 짰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 경찰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그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살이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폭로했을 때도 사살 얘기가 나왔고 한동훈 이 대표가 자기가 체포 대상이라서 두려웠다 뭐 이 이야기 할 때도 그 사살을 암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쨌든 수사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뭐 사살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북한하고 뭔가 분쟁을 일으키려는 정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서 북한의 북방 한계선 NLL 공격을 유도한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개별 단어로 오물풍선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군인이다. 퇴역한 지가 한 2018년에 이제 그 성추행 문제에서 불명예스럽게 재판받고 잘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 얼마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네네. 이거를 김용현 씨가 지시했다. 이런 유력한 제보겠다고 공개한 게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오물풍선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네. 합참의 그 지휘부 김명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해가지고 이행하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맞물려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직 군인이고 뭐 그러니까 퇴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안산의 뭐 애기보살이니 뭐 롯데보살이니 이렇게 이제 희화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김용현 씨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번 12.3 내란 관련해서 준 거는 분명한 거라고 분명하게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노상원 그다음에 김용현이 계획한 것으로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되는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이 북풍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NLL 침범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사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해서 NLL 침범을 밀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오물풍선은 타격을 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 드론이라는 걸로 네. 국정원에서 그 오물풍선을 격추해가지고 윤석열 씨의 칭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칭찬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더 큰 일을 벌여야 되겠다는 확신을 윤석열 씨가 얻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의심되는 사건들이 이들이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이전 것들을 이제 복귀해 보면 지난 6월에 서북도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해 연평도에서 해병대 등이 아주 대규모 포격을 합니다. NLL 쪽으로. 네. 근데 2010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끔찍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NLL 선상으로 이제 포격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해온 거죠. 근데 물론 이제 2010년에 네, 그게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폭침 사건으로 긴장이 굉장히 높아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6월에 그 그러니까 연평도하고 백령도에서 포격했던 거는 그때 2010년 포격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음. 양의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포격을 했던 겁니다. 포격을 했던 네. 거고 우리 쪽에서 한 거죠. 북한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반격은 들어오지는 않은 않았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유도를 한 거네요. 라고 지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유도를 했는데 반격이 안 들어와서 다행이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참 끔찍한 그리고-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그 도로를 북한 쪽 그간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 폭파된 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지 않는 거리에서 폭파가 있었는데 중화기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도 그런 걸 지적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안 왔는데 그 중화기로 대응해서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땅에서 그 철도 시설을 스스로 파괴를 한 건데 우리 너희하고 끊어버릴까요? 파괴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는 정말 분쟁을 유도한 거라고 이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의심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봐야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내란이 12월 3일 한 번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 접수하고 하면서 시도를 했다가 물러난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이 분쟁을 유도하면서 명분을 쌓아오다가 또 12월 3일 이후에도 어떻게 다른 곳들을 접수를 하고 이 분쟁을 일으키고 정치인들을 어디에 가두고 할지를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지금 빠르게는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 씨가 계엄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그러니까 4월 총선 앞두고 3월에도 그 주요한 군 인사들 그 당시는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시절이죠. 신원식 국방장관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그다음에 군 지휘부들 모아놓고 이제 계엄 필요성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딱 그때 있었던 2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12.3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이라고 지금 불러야 네, 되겠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딱 이렇게 북한하고 뭔가 하려고 그랬다 정권을 뭐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북풍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총풍 사건 이런 것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서 북한 변수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 그 1987년에 그러니까 삼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 네.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붙었던 그 선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선거 전날 김연희가 압송돼 옵니다. 아 칼기 네. 칼기 폭파범이라고 하면서. 네. 근데 투표 전날이었군요. 그게 대선 전날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공교롭게 대선 전날에 그 체포돼서 압송되어 온 게 아니고 당시 안기부에서 무지개 공작이라는 작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선 전에 데려온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제 바레인이라든가 이 여러 나라한테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딱 대선 전날 귀국을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죠. 작전을 펼친 거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지개 공작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안기부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이제 집행이 됐다는 게 이제 나중에 다 자료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실 게 1997년 15대 대선 네. 이회창, 김대중, 네네네. 그 다음에 권영길 후보 뭐 이렇게 붙었던 겁니다. 이제 그때 이회창 후보 쪽에서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휴전선 무력 시위 요청을 합니다. 네. 결론은 실패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만나서 그런 요청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이 한 행동, 그러니까 칼기 폭발을 한 사건, 이거를
증폭, 활용, 그렇죠. 악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1997년에 이회창 후보 측의 휴전선 무력 시위 요청은 북한하고 공모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잘 안 됐지만. 근데 만약에 97년도에 북한이 이회창 후보 측의 그 요청에 응해가지고 그때 판문점에서 총을 쏘고 나왔으면 그때 대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대중은 북한하고 통화하는 인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진짜 북풍이 일어났을 그랬겠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IMF 그 위기 속에서도 혹시 그 당의 후보 이해창 후보가 당선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IMF 바로 터지자마자 대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또 당선이 될 뻔했던 거네. 북풍으로 인해서.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고 지금 더 밝혀져야 되지만 지금 저 노상원 씨나 김용현 씨가 기획한 거는 지금 87년에 김현희 압송이나 97년에 그 북한에다가 무력시 요청한 거 이것들은 지금 노상원 씨나 김용현 씨가 계획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전 것들은 애교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훨씬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다거나 북한하고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공격해서 북한이 반응하고 그래서 국지전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삼겠다고 한 겁니다. 이 자체도 놀라운 거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공작 수준이 아니고. 네. 그리고 비상계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분쟁하고 일어났다가 북한이 딱 봐서 눈치를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확 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전쟁은 우발적인 상황이 커지면서 겹치면서 대형 전쟁으로 번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게 원래 저렇게 커질 전쟁이 아니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그때도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 암살 사건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대전으로 비화된 거는 당시 정치인들이 호전적인 군부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이제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군인들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저런 북한의 북한의 반격을 유도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 자체도 정말 경천동대할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세계 정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사건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등한시하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분단 상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둔감해진 측면도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2024년 9월, 10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분석들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런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채고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하는 짓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12.3 그 내란 났을 때 미국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강도 높은 발언을 했어요. 막 개입을 막 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오판이라고 그러고 아주 심한 오판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외교적으로 한 우리 얘기였거든요. 특정 대통령하고 동맹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왔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새겨볼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이외에는 뭐 이렇게 수사받고 소추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외환도 추가되네요. 내란이지만 외환도 할 뻔했어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곡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 외환 아닙니까? 저기 군복을 입고 있는 노상원 씨는 외환죄로 수사를 곧 받아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하고 어떻게 논의가 됐는가. 그다음에 윤석열 씨한테는 보고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논의됐는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윤석열 내란은 내란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도 했다. 북한하고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려고 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오늘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하고 이 중요한 말씀 좀 짚어봤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